자, 그러면 이번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적중 세라믹 콘덴서의 내용을 설명을 했었고요. 아주 많이 쓴다고 했습니다. 전원과 전원 사이에,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원 사이에 이렇게 콘덴서를 땅 이렇게 붙여줍니다. 아주 많이, 아주 많이. 이렇게 회로 기판이 있으면 넓은 범위 내에서 어,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티롤 컨덴서가 있어요. 스티롤 컨덴서는 필름이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그 코일이 감겨져 있어요. 이것도 컨덴서입니다. 그래서 안에 인덕터 성분을 가지고 있고요. 코일 성분.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 코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고주파에서는 사용이 안 됩니다. 고주파 사용용 사용할 수가 없고요. 수백 킬로헤르츠 정도 이하, 킬로헤르츠예요. 이하에서 이제 필터 회로나 뭐 타이밍 회로 같은 데서 사용한다. 필터 이런 거 구성할 때 좀 주로 많이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끔 쓰니까 얼굴 그 얘 얼굴은 좀 봐놨으면 좋겠고요. 코일이기 때문에 주파 특성이 낮게 사용해야 한다. 고주파에서는 쓸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슈퍼 캐파시터는 이제 주로 얘들 같은 경우는 대용량, 초대용량 콘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전원과 같은 역할을 할 때 쓰게 되는데, 컨덴서를 사용해서 전기를 이제 충전된 전기를 다시 방전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얘를 가져다가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슈퍼 컨덴서 캐패시터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전원 역할로 뭐 쓰는 데가 주로 많아요.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컨덴서의 전압을 충전했다가 충전된 전압을 가지고 모터를 돌려서 간단하게 뭐 회로를 하거나 아이들 실습을 할 때 좀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컨덴서는 이제 쇼트가 나거나 이럴 때 이제 불이 날 수가 있어서 항상 조심해 줘야 합니다. 아무리 조그만 거라도 위험해요. 그리고 전원을 잘못 넣게 되면 콘덴서가 주로 이제 폭발을 합니다. 폭발하게 되면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찢어져서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외부로 나오게 되는데, 위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주 그런 조그만 그 파편들이 눈에 박히거나 이러면 실명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항상 콘덴서를 실험할 때는 조심하게 사용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알아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리에스테르 필름 컨덴서인데요. 이건 이제 우리가 마일라 컨덴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름은 너무 길죠, 앞에는. 그래서 마일라 컨덴서, 이것도 자주 씁니다. 마일라 컨덴서는 정말 산티나는 컨덴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주로 이렇게 이제 원통형으로 되어 있긴 한데 주로 아주 저가형으로 쓸 때 많이 쓰고요. 정밀도도 아주 낮아요. 그래서 오차도 많고요. 오차도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5%에서 10%예요. 뭐 10%면 엄청난 오차죠. 그런 오차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막 쓸 때 쓰는 콘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싸게. 그래서 학생들 실험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거죠, 얘를. 그래서 콘덴서의 스토리는 여기까지인가? 여기까지 좀만 더 볼게요. 이거는 뭐 우리가 폴리프로필렌 콘덴서라고 하는데, 얘도 폴리프로 어, 필렌 필름 콘덴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100kHz 헤르츠의 이하의 주파수에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되네요. 물론 얘도 마찬가지로 오차 종류에 따라서 틀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콘덴서 값이 있으면, 콘덴서 이제 마이크로페럿 이렇게 있으면 주로 이 뒤쪽에다가 이제 오차를 붙여요. 뭐 F 아니면 K 이런 식으로 붙입니다. 그래서 얘가 오차가 얼마나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니까 그 오차 값을 어떻게 되는지는 이제 그 뒤에 있는 영문자를 보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마이카 콘덴서, 얘는 이제 유전체로 음모라고 하는 거를 사용을 합니다. 음모, 그게 이제 음모를 영어로는 마이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음모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온도 계수가 작고 그 다음에 안정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주파수 특성도 양호하기 때문에 주로 이제 고주파에서 공진 회로나 필터 회로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주파 쪽에서 이제 공진 회로, 공진이라고 하는 건 뭐가 이제 발진을 한다는 거죠. 이런 데 주로 많이 쓰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절연 내압도 우수해서 이제 고압 회로에서도 사용이 된다. 아주 좋은 콘덴서 중에 하나죠. 당연히 가격도 다른 것보다는 비싸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무선 장치들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얘는 무선 쪽을 하거나 할 때는 이용을 해보는 것도 좋고요. 일반적으로는 거의 쓸 일은 없을 겁니다. 참고로만 알아놓으면 될 것 같고요. 결점은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게 특징이고요. 가격이 비싸다는 게 결점입니다. 그래서 무선 쪽에서 주로 무선회로, 디지털 이제 아날로그 무선회로 쪽에서 많이 쓰니까 참고로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압은 500V까지도 있다네요. 자, 그 다음에 가변용 콘덴서가 있어요. 야, 이거는 앞편에 가변장이 저항값이 변하는 거가 가변장이었잖아요. 얘는 가변 용량 콘덴서예요. 용량값을 가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량값을 가변해서 줄 수 있는 콘덴서고요. 주로 주파수 조정용에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뭐야? 프리퀀시는 LC분의 1이거든요. 물론 루트 스퀘어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L과 C 분의 1로 주파수 성분이 이제 표현이 돼요. 그러면 L은 코일이고요. 코일. 그 다음에 C는 콘덴서예요. 콘덴서. 지금 얘기한 콘덴서. 그러니까 콘덴서를 조정을 하거나 코일을 조절을 하면 됩니다. 그게 예를 들면 콘덴서의 값을 증가시키면 주파수는 떨어지겠죠. 콘덴서의 값을 내리면 주파수는 올라갈 거예요. 그죠?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콘덴서의 변화를 주게 되면 주파수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무선 안테나 주파수라든가 이런 주파수들이 이런 그 콘덴서 값을 가지고 변화를 줘서 조정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런 걸 우리는 트리머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트리머는 가변 용량 콘덴서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기판에 직접 붙이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 위에 이렇게 나사 구멍 홀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나사로 돌리면 콘덴서 값에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주파수 같은 거를 캘리브레이션해서 맞춰서 써야만 되겠죠. 한번 틀어 놓으면 또 이게 값이 틀어지기 때문에 다시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항상 얘는 이제 캘리브레이션을 하게 해야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요거는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뭐 알고 있겠지만 코일하고 콘덴서 값에 의해서 주파수가 변한다. 이거는 회로 이론 시간에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혹시나 안 배웠으면 회로 이론 시간에 다시 배웠으면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리콘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리콘, 바리콘. 여기는 발음 차이고요. 바리콘 콘덴서는 가변 콘덴서라고도 얘기를 해요. 요거는 주로 라디오의 주파수 튜닝을 할 때 씁니다. 우리 라디오의 주파수 변경할 때 요즘 뭐 스마트폰으로 하니까 저 내용이 보이진 않아요. 다 디지털로 쓰고 있어서 그렇지만 옛날 아날로그 타입의 그런 라디오 같은 경우는 주파수를 변경하려면 이렇게 이제 어, 노브를 우리가 회전시켜서 주파수를 변경을 하게 되고요. 그때 이제 가변용 콘덴서를 쓰게 되죠. 잘 요즘은 많이 안 쓰니까 여러분들이 뭐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종종 많이 쓰고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베리콘은 유전체가 공기예요. 우리 공기 중에도 유전을 할 수가 있게 되어져 있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천둥 번개잖아요. 공중에도 그 유전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구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전체가 돼서 그 구름 사이에 이제 전하가 충전이 되는 거죠. 그랬다가 갑자기 전기가 흐를 수 있는 여건이 돼서 방전을 하게 되면 그 전류가 지구로 내려와서 이제 그 소리 천둥과 동반을 해서 불빛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불빛이 전기가 흐르는 모양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하가 낮은 대지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대지로 내려올 확률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사실 맞을 확률은 없지만 가끔 번개를 맞는 사람들이 있죠. 얘가 바로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겁니다. 공기 중에 있는 그 전해질이라고 보고 공기가 그 사이에 이제 축을 회전시켜서 그 콘덴서 값의 변화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뭐 여러분들은 쓸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라디오를 만들거나 뭐 주파수를 변환하는 거를 만들지 않는 이상은 거의 쓸 일은 없고요. 참고로 저렇게 하는구나 정도까지는 좀 알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바리콘이. 여기 이제 회전시키면 이 축이 이렇게 해서 여기 감싸요. 그러니까 축과 축이 서로 끼어서 공간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얘도 그렇고요. 바리콘, 폴리바리콘, 그 다음에 트리머. 이게 트리머예요. 트리머. 참고로 알아놓으세요. 혹시 무선 쪽 만들려고 한다면 아날로그 회로, 동조 회로 이런 거 만들려면 알아두었으면 좋겠고요. 차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날로그에 간다 그러면 저런 거는 한 번 정도 쓸 일이 있을 거고요. 요즘은 또 이제 무선도 사실은 예전에는 다 회로 설계를 했거든요. 요즘은 모듈로 나와요. 무선도. 그러니까 뭐 워낙 요즘 할 일이 거의 없어집니다. 옛날에는 다 설계해서 썼는데 요즘은 뭐 무선도 다 하나의 모듈로 나와 버리기 때문에 모듈 하나만 갖다가 그냥 붙여서 통신하면 끝이에요. 안테나 붙이고. 자, 여기까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가 자주 쓰고 있는 소자를 하나를 보려고 해요. 뭐냐면 발진 소자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상식으로 좀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다시 얘기는 해주겠지만 이 발진 소자는 주로 이제 클럭을 만들 때 주파수를 만들 때 사용을 합니다. 디지털 주파수든 아날로그 주파수든 이 주파수 이거나 아니면 사인파를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구형파라고 하죠. 구형파, 구형파, 사인파, 정연파. 이거를 이제 정연파, 구형파 얘기하고요. 정연파. 이거를 이제 구형파.
이렇게 합니다. 어쨌거나 저런 파형을 갖는, 그러니까 주파수 성분을 갖는 거를 우리는 이제 발진 소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런 파형을 만들 때 사용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진을 할 때 우리가 주로 이제 진동자를 가지고, 진동자는 이제 진동을 일으키는 걸 말하겠죠.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들게 되고, 이때 중요한 건 안정도, 그 다음에 주파수 정밀도, 이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발진할 때 소자는 RC 발진, LC 발진. 앞전에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우리가 주파수라고 하는 거는 RC 발진이 있고요. 네, RC가 있고요. 그 다음에 LC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항과 콘덴서 가지고 주파수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일과 콘덴서를 가지고 주파수를 변경하는 게 있고,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라믹 진동자가 있고요. 세라믹 진동자. 세라믹을 가지고 진동을 해서 이제 발진을 하는. 그 다음에 수정 진동자. 그 다음에 수정 발진 유닛. 이렇게 이제 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크리스탈,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크리스탈을 조각을 만들어서 발진자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예전에 슈퍼맨에서 나왔나요? 여러분들 슈퍼맨 봤나 모르겠네요. 아주 오래된 거라. 슈퍼맨이 그 수정체가 있는데 들어가면 힘을 못 쓰잖아요. 그게 이제 그 수정이 이제 어떤 특정한 주파수를 만들어서 파형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에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가설을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수정체 자체를 깎아가지고 발진 소자를 만듭니다. 그게 이제 크리스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크리스탈 내부에 회로까지 다 내장되어 있는 게 이제 수정 발진 유닛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유닛은 회로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수정 진동자는 스스로 발진은 안 됩니다. 주변에 회로가 있어야만 발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각각의 소자들을 보면 주파수 정밀도가 차이가 있어요. 수정 진동자가 아주 정밀도가 높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저거 보면. 그래서 이제 수정 진동자를 많이 쓰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수정 발진 유닛도 정밀도가 얘도 어느 정도 있고요. ppm은 약자가 있는데 펄스 퍼 미닛, 세컨드가 아니에요. 미닛이에요. 분당 이제 펄스가 얼마나만큼 만들어지는지 ppm으로 표현한다는 것만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이제 그 발진 소자들에 대한 심벌이에요. 심벌, 기호. 그래서 주로 이제 크리스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서 콘덴서 양쪽에 가운데 발진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얘가 이제 부들부들 이렇게 떨면서 발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수정 발진자나 이제 고주파 발진용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메가헬츠 뭐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이름은 엑스텔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 필터, 세라믹 필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고주파용 필터라고 하고요. 필터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터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내가 원하는 주파수대를 잘라내거나 통과시키거나 뭐 이런 거 하는 게 필터의 역할 아니에요? 필터는 걸러내는 거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필터는 이제 뭐 찌꺼기를 걸러내거나 이런 용도로 많이 쓰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필터라고 하는 거는 신호 파형을 내가 원하는 파형만 끄집어내서 통과시키거나 이런 용도로 쓰는 게 이제 필터의 역할이죠. 그리고 우리 디지털 쪽이나 회로하는 데 있어서 필터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에 이제 이 필터를 하드웨어적으로 구성할 수도 있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구성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더 깊게 배울 때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장소로 특징이 있고요. 자, 우선 세라믹 그 진동자예요. 요게 이제 세라믹 진동자인데 수정 진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교적 싼 세라믹 진동자가 들어있어서 가격이 좀 싸고요. 특성은 약간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사용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RC나 이런 LC 발진기보다는 뭐 효과가 좋기 때문에 그래도 얘도 사용을 하고 있죠. 사이즈가 약간 큰 모양이다 보니까 그게 좀 단점이긴 해요. 그래서 넓은 주파수 범위에서 이제 다양하게 쓰고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정 진동자라는 게 있어요. 수정 진동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안에 크리스탈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쇳덩어리 안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다리는 두 개고요. 극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양은 이렇게 다양해요. 동그란 모양, 뭐 사이즈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요즘은 SMD 타입으로 해서 이렇게 조그맣게 사각형 형태로 나와요. 바닥에다 붙이게. 이렇게 케이스 모양처럼 아주 조그만해요. 이렇게. 그래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발진자 중에 하나고요. 여러분들은 꼭 알아둬야 하는 거고 한 번 정도는 쓸 일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파수 범위가 넓으며 발진 회로도 비교적 간단하다 이거죠. 발진하는 회로가.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제 회로 이론 시간에 이런 발진을 하는 회로를 만들고 배웁니다. 사실은. 근데 거기서 배워도 되고요. 거기서 배우는 내용은 주로 회로를 구성해서 발진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반적으로 디지털에 쓸 때는 그렇게 회로를 만들어서 구성을 하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많지는 않아요. 특수한 경우에 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이제 하나의 이렇게 모듈 형태로 나와 있는 요거를 붙여서 간단한 회로를 하나 더 붙여서 발진을 하게 되죠. 이거는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 시간에 주로 많이 하니까 차후에 제가 마이크로 프로세서 수업할 때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정 발진 유닛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최근에 뭐 최근에 아니고 옛날부터 쓰긴 했죠. 안에 이제 수정 진동자하고 전자 회로를 조합시켜서 유닛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얘는 전원만 넣으면 알아서 발진을 합니다. 그래서 그 발진나는 회로 그 발진나는 그 펄스를 이제 바로 사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이크로 프로세서 쪽이나 이런 데 많이 쓰고 있고요. 다음에 혹시나 저 수업을 하게 되면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필터는 아까 했던 것처럼 내가 원하는 펄스를 이제 잘라내고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필터다. 그래서 세라믹 필터라는 게 있고요. 세라믹 필터는 AM, FM, 라디오 주파수를 이제 원하는 주파수대로 잘라서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들을 수 있게 하는 게 필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필터는 종류하고 타입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이 필터 쓸 일이 있으면 저런 소자들을 사용을 해서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요게 이제 455kHz의 이제 세라믹 필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파수의 대역폭 각 대역폭이 있고요. 그 대역폭에 이제 오차라든가 그 다음에 간세폭 뭐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를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 상황에 맞춰서. 그 다음에 크리스탈 필터가 있고요. 크리스탈 필터는 주로 무선 기기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좁은 대역의 주파수대만 통과시키는 로레벨 로레벨 그러니까 로레벨 주파수대들을 주로 통과시키는 용도로 쓰고 있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회로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필터거든요. 또 그러니까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양한 필터를 소프트웨어적 그 다음에 하드웨어적 두 가지를 다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터를 잘 써야 합니다.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코일인데요. 이 코일은 이렇게 우리가 인덕터라고 얘기하죠. 인덕터.
인덕터는 이렇게 이제 코일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인덕터는 사용하는 용도가 너무 많아요. 우리가 꼭 알아야 하고요. 오늘은 핵심적인 내용만 좀 얘기를 해 드릴게요. 코일은 이렇게 이제 전선을 감아놓은 거가 이제 코일이잖아요. 근데 원래 전선은 이렇게 일자로 돼 있잖아요. 전기가 이제 흐르게 되는데 전기가 흐르게 되면 이 주변에 뭐가 생겨요? 전기장이 생기죠. 전기장이. 전기장하고 자기장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전기가 흘러서 생기는 게 전기장이에요. 주변에 이제 전기장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변에 전기장이 세게 발생을 합니다. 근데 요 전기장이 발생하는 거를 꼬아놨어요. 이거를 이제 우리 솔레노이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꼬아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전기가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흐르던 애들이 이제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뭐예요?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기장, 여기에서 발생하는 전기장,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장, 여기서 발생하는 전기장이 다 합쳐져 버려요. 그러니까 막강한 전기장의 힘을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으로 있을 때는 약한 전기장이 발생한다 치면 이렇게 꼬아놔 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요? 각각의 전기장이 다 합쳐져서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자석을 만들거나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큰 힘을 발휘해서 자석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스위칭을 하는 릴레이를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전압을 증폭시키거나 전압을 다운시키거나 뭐 이런 용도로 쓰는 트랜스를 만들거나 그 다음에 회로의 전원의 안정도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쓰거나 평활회로 이런 데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사용하는 용도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코일을 어떻게 감아놓고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자기장인가요? 전기자기장 그쪽에서도 많이 배우죠. 그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파수가 이 코일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파수 성분에도 변화를 주고 있는 그런 용도로도 쓰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코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